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간밤에 나스닥이 생각보다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좀 밀렸고요. 이 자료들은 어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제가 오늘 시장 아침 9시 반 정도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브리핑과 더불어서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바이오를 계속 가져오는 이유는 결국 지금 흐름 자체가 전기차,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를 급등한 반도체를 담을 거냐, 아니면 새로 좀 낮은 밸류에이션에 있는 업종들을 담을 거냐 했을 때 일단 생각보다 바이오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두 가지의 빅파마들은 날짜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기대감이 생각보다 셀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29일로 잠정 확정됐고요. 매출액이 증가되는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주가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HLB 같은 경우에도 국내 최초로 간암 항암제로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16일로 결판이 난다라는 내용을 뒤에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보면 이 20시, 22시 요때부터 중요한 지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클레이즈에서,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뭐 이런 데입니다. 이제 글로벌 IB라고 해서 뭐 JP 모건, 그다음에 뭐 골드만삭스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 아래지만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즉 비중을 축소하라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 엄한 이 뉴스 때문에 이때부터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약간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거의 1.6% 정도 빠지면서, 이건 아침장에 반영된 내용이고요. 급락했습니다. 생각보다 S&P랑 다우는 좀 덜 빠진 모습을 보였지만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힘든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메타랑 엔비디아랑 2% 빠졌고요. 구글하고 아마존도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화이자 아시죠? 화이자는 3%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값도 많이 빠졌고요. 상대적으로 달러가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가 오른 이유는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3월에 원래 점쳤었잖아요. 3월에 제가 그 지난번에 브리핑했던 자료에도 80%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넘어가는 새벽 4시에 FOMC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04시에. 거기에서 정답이 나올 텐데, 일단 베팅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저도 회의적인 입장이긴 하니까 일단 포지션을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는 많이 하락을 했고요. 채권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달러가 올라서 약간 일부 빠지는 느낌도 있었는데 큰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봤을 때는 채권 가격이 밀리는 게 정상이었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홍콩 많이 빠졌고요. 니케이도 약간 빠지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어제 미국 10년채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테슬라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장중에 반등하다가 조금 밀리면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6천만 원을 넘었었는데 일단 미국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관련된 ETF를 승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있었던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잠깐 홍보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VIP 커뮤니티에서 3만 원씩 내시는 분들, 이제 덴티움과 제가 흥하해온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단타는 잘 안 하는데 한 번씩은 같이 하거든요. 단타 3만 원 이상 뽑게 해드릴 테니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했는데 덴티움은 9% 올랐고요. 흥화해온 아침에 또 5% 올라서 바로 팔고 나왔습니다. 장이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지금 이게 9시 19분이었네요. 장이 좀 밀리고 있고, 아무래도 2650 고점선에 있다 보니까 좀 밀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흐름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요 박스권에 있는 거죠, 사실은. 200일선까지는 약간 하락 버퍼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5등분을 나누어서 매수하는 기법 말씀드렸으니까 지난 방송 보시면서 사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고점에서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FDA 승인 일정이 2월 29일로 거의 출시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증가될 거고, SC 제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진펜트라, 미국에서 나오는 이 진펜트라가 결국 램시마이스C의 미국 버전인데 피하 지방에 실제 주사 놓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합병법인 출범했던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1300억에 인수한 거, 그래 또 운영을 잘 하고
팔았을 때 2천억 원 팔고 실제로 아직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700억 정도가 장부가의 매출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들을 팔았고 3년 만에 700억 수익이 이제 24년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텐데 이 프라이머리 케어를 바탕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바로 지난 방송에 설명을 좀 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C, 이 사모펀드가 무슨 회사냐? 이 사모펀드는 테마스에게 후원을 받아 설립된 싱가포르의 사모펀드입니다. 중국계 투자 회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펀딩을 하는 회사로서 계약을 뒤집어 엎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했다가 또 뒤집어 엎으면 주가가 올랐던 것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 셀트리온 가격을 예측했을 때 적정 가격이 30만 원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퍼는 40배. 그리고 실제로 7043을 벌었었는데 주당 순이익 4,811원으로 예상했을 때였고 24년에 순이익 추정치가 11100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주당 순이익이 7,581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30만 원으로 주가 예측을 했던 그 자료가 아실 텐데요. 퍼는 40배로 그대로 두고요. 이 700억을 이 순이익 추정치에 더했습니다. 그래서 1180입니다. 1180 0000 그러면은 1180을 이 주식수로 나누었을 때 주당 순이익은 8,000원이 나오고요. 8,000원 곱하기 40배 펄을 적용했을 때 적정 주가는 32만 원까지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밀린다고 해서 뭐 하루 이틀 밀리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오르는 거 없습니다. 5번의 파동을 거쳐서 오르는 거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서 약간은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적정 주가가 33만 원이라는 금액은 여기 지금 현재 23만 원의 가치를 봤을 때는 한 30% 이상 더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고가 대비해서 낮은 가격인데 이 전고가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20년 말 가격이거든요. 20년 말 가격이 33만 9천 원이라고 봤을 때 고점 37만 원이지만 이때 주당순이익이 3,5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거의 비슷한데 대동소이한데 23년에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 24년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1110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1년 말 종가는 비슷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뻥튀기 됐던 게 결국에는 퍼가 높았던 거, 퍼가 2배 가까이 됐었죠.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왔고 23년 말에 종가가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는데 결국 주당 순이익이 30%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25만 원 이상은 가야지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5만 원 수준이고 적정 펄을 40배 적용했을 때 일단 목표 주가가 30만 원까지 갔는데 추가적으로 33만 원까지 상향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HLB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HLB도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주요 종목이기도 하고, 자,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됐을 때 얼마나 뻥튀기 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시장이 작고 코스피는 벤치마크 지수이다 보니까 분명히 알파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국민연금도 사게 되고 ETF도 사게 되고 관련된 추종하는 바이오 제약 지수들도 다 사야 되기 때문에 HLB는 분명히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2월 달의 이슈처럼 HLB도 5월 13일에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중간 리뷰 FDA의 이 간암 치료제 정확하게 1차 치료제의 그 허가를 낸 상태고요. 신청을 낸 상태고요. 중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브리핑을 했는데 아무 이슈가 없었다. 그래서 아마 큰 문제가 없으면 5월 13일 날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 상장 이슈도 있고요. 이제 회사는 뭐 그간 간암 시장의 전체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간암 표적 항암제인데 이 표적 항암제라는 게 결국에는 처음에 우리 옛날 항암제 머리 다 빠지는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공격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다 막 부작용이 나는 거죠. 부작용이.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세포 중에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이 표적 항암제 기술이 이 HLB의 대표적인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가면역 치료제가 있고요. 셀트리온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투여하는 이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FDA 간암 치료제 인허가를 신청을 했고 임상까지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뒤에 힐릭스미스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청 이후에도 유럽에 동시에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났을 경우에 최대한 빠르게 시판까지 FDA 승인 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FDA 승인 난 다음에도
시판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램시마 SSD는 4개월 걸렸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할 거고 38개 주에서 판매 준비는 완료됐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제 리보세라믹과 중국에서 대박 났습니다. 이미 간암 치료제를 미국과 유럽에 동시에 하겠다라는 거고요. 병행요법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미 중국에서는 간암 치료제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조군으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미 있는 간암 치료제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아시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생존율, 간암 실제 걸린 환자들의 생존율이 증가했고 무진행, 더 이상 발병이 진행되지 않고 생존 기간에서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분명히 근데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겠죠, 환자마다.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하는 건데 특히나 이 두 가지 회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점도 있지만 특히나 위암과 간암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이 병용요법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결판이 나고요. 중국의 항서제약에서는 이미 캄렐라주맙을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원화 기준으로 1,800억 수준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대박난 그런 약품입니다. 그래서 내년 FDA 승인이 났을 경우 올해입니다. 올해 5월 16일 날 FDA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유럽 EMA 신청을 하고 미국과 유럽을 동시에 상업화하겠다. PBM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PBM 여기 써놨는데요. 처방을 가능하게 해주는 목록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저도 이걸 몰랐는데 PBM을 반드시 등록해야 되고 거기다 영업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사들이 이거를 처방해 줄 것인가에 그 로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쓸데없는 독점 주가 아닌데 제가 요거 급하게 한다고 요거 죄송합니다. H1B.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게 재밌는 거죠. 사실은 보면 이거를 반대로 해왔네. 이 HLB 보면 공매도 여기 있거든요. 공매도 여기는 공매도랑 비교해 보려고 가져온 건데 여기 뒤에 공매도가 있습니다. 그럼 20%, 30%, 20%, 15% 막 이렇습니다. 20%. 공매도가 작년 10월부터 9월부터인가? 하여튼 뭐 그때부터 공매도가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서는 금지됐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는 일부는 가능한데 정말 미미하죠. 그래서 공매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도 마음껏 사는 거예요. 외국인 마음껏 사고 개인은 마음껏 팔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옛날에는 3만 원대부터 올라가면 빠졌다면 지금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한 거죠. 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매출 추이도 좋아진다라는 것 참고 삼아서 가지고 왔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건데 이제 FDA를 신청하고 나면 중간 리뷰에서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요. 진짜로 효율적이냐, 아니면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질문이 있다 계속 부르는데 청문회나 추가 미팅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순항 중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FDA 승인 이후에 최대한 빨리 시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50개 주 전체에서 이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일단 36개 혹은 38개 수준에서 판매권 허가를 이미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 4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착착착 진행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HLB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어저께 기준이에요. 1억 원 이상 매도 체결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1억 원까지 잘 안 팔거든요. 대량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은 주가가 일시적으로는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못 파는데 1억 원 있는 사람이 1억 원만 있겠습니까? 몇십억씩, 몇백억씩 있을 텐데 좀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혹은 이제 차익 실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매도를 하는 물량이 좀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힐릭스에서 이제 한 줄만 가져왔어요. 미국 16개에서 엔젠시스라는 투약을 했는데 달성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힐릭스에서는 아마 주가가 좀 밀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까지 했는데 장이 아니나 다를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튜브 멤버십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카카오 멤버십도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